안녕하세요. 인생과 설계 지도 기말 발표 경제학과 19학번 원성민입니다. 네, 처음엔 제 100세 인생 설계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사실 아직 인생 설계에서 좀 성격도 느긋한 편이라서 20대 안에 취직을 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는데요. 20대까지 각종 자격증과 인턴 그래서 취직하고 30대 때는 이제 직장에서 이제 자리 잡고 사람 마음 같진 않겠지만 결혼도 하고 싶습니다. 40대 때는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그만하고 제 개인 법인을 개설해서 50대 때까지 유지하다가 은퇴를 준비한 다음 60대 때는 이제 한번 창업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엔 당구장이라고 적었는데 제가 당구장, 볼링 등등 취미 생활이 많아서 낚시도 많이 하고 이런 취미를 같이 할 수 있는 작은 가게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70대 때는 이제 알아서 즐겁게 살기라고 했는데 이게 대충 적어놓은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생활이 저희가 년이 바뀔수록 다양하게 바뀌잖아요. 지금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게 많지만 벌써 50년 지나서 70대가 된다면은 이제 또 어떤 다양한 플랫폼이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또 노는 거 하나는 귀신같이 잘하기 때문에 알아서 잘 놀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저의 비전인데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도 먼저 베풀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라고 적었는데 그리고 세상에 쫓겨 살지 않고 여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쾌함을 늘 잃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이제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흔히들 아시는 세무사, 노무사 이런 전문직이고요. 부동산 관련입니다. 부동산의 이제 가치를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서 가액으로 표시하는 직업인데요. 이 감정평가사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보시면 여기 시험 과목에는 1차, 2차라고 나눠져 있는데 1차에 민법, 경제학 원론, 부동산학 원론, 회계학 등등 있고 2차에는 이제 감정평가 실무, 감정평가 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경제학과와는 접점이 1차 시험에 경제학 원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 아마 준비기간을 꽤 길게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나면 1년 이상의 수습기간이 필요한 인턴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 이후로부터는 이제 바로 제가 법인 개설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감정평가 법인에 취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지금 현직 종사자셔서 제게 추천해 주셨는데 저도 꽤 흥미가 생겨서 이렇게 꿈을 기르게 됐습니다. 제 미래 명함인데요. 이제 나중에 감정평가 법인을 세워보고 싶은데 그래서 여기 마크도 한번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다음 제 묘비인데 먼저 간다. 궁금해도 따라오지는 말거라. 네. 그리고 이제 제 자기암시문 후기인데 처음에는 제가 솔직히 좀 이렇게 외우면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그리고 제 생활을 이대로 맞춰가지도 않으면서 말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회의감도 들었었는데 자기암시문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점점 제가 자신감도 생기고 그에 맞춰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칭찬 피드백 후기인데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살면서 별거 아닌 일에도 이렇게 칭찬해야 되고 약간 감사를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솔직한 회의감이 들었었는데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제가 오히려 안일하게 살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들에도 이제 감사하고 칭찬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놓고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 20학번 부사연입니다. 지금부터 인생 설계 진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인생 설계와 진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2, 3학년 버킷리스트 중에서 짧게 하나씩 발표하겠습니다. 2학년 때는 우선 가장 큰 목표는 토익 공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이제 토익 점수를 900점을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4학년 때는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을 준비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나이대별 버킷리스트도 특징적인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30대에는 일본어 공부와 영어 공부에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 50대는 이제 고양이 키우는 것이 엄청나게 큰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리고 60, 70대에는 이제 안마의자를 구매하는 것이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리고 8, 90대에는 이제 느긋하게 삶을 즐기는, 여생을 즐기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 비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비전 첫 번째,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두 번째, 자신이 하는 일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셋째, 자존감이 높고 행복해야 한다. 넷째,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입니다. 다음으로 저의 직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직업은 임상간호사입니다. 임상간호사란 졸업 후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말합니다. 임상간호사가 되려면 첫 번째로 4년제 간호학과에 입학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면서 이제 학점, 토익, 봉사활동, 대외활동을 이제 챙기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병원에 지원하게 됩니다. 4학년 4월부터 병원 공채가 시작됩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국가고시를 보고 합격하면 이제 간호사 면허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취업을 하면 됩니다. 임상 간호사가 되려면 이제 국공립병원의 경우 성적은 전혀 보지 않고 이제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서 이제 토익 점수 면접 등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토익 점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임상 간호사의 부서에는 크게 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외래가 있습니다. 진료과는 너무너무 많아서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 보건 진료과 사이트에 아주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직업은 해외 간호사입니다. 제가 해외 간호사는 크게 미국과 일본 간호사를 조사하였습니다. 미국 간호사가 되려면 먼저 간호대를 졸업하여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2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세 번째, IELTS 다음과 같은 점수 또는 토플 다음과 같은 점수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인 NCLEX RN 시험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에이전시에 계약하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그리고 영주권 소속을 받습니다. 일곱 번째, 병원에 입직합니다. 일본 간호사의 경우 첫 번째, 한국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합니다. 두 번째, JLPT N1에 반드시 합격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서류 수속 업체를 찾고 서류 작업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후생 노동성 간호과 면접을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서류 합격 및 국가고시를 치루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합격자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발표 결과는 3월 중순에 나온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비자 신청 및 발급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덟 번째, 병원에 입직합니다. 네 번째로 저희 VN카드를 소개하겠습니다. VN카드의 내용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 간호사가 되어 환자들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다섯 번째, 미래 저의 명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명함은 다음과 같이 꾸몄습니다. 여섯 번째, 뮤빈명을 소개하겠습니다. 뮤빈명 문구는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이라고 적었습니다. 일곱 번째, 칭찬 피드백입니다. 먼저 저에게 하는 칭찬은 과제를 할 때 최대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임하려고 했던 자신을 칭찬합니다. 팀원 피드백을 할 때 생각을 하면서 한 명 한 명 정성껏 작성했던 자신을 칭찬합니다. 매일 감사와 칭찬을 함으로써 하루를 성찰하고 어떤 것이든 감사할 줄 아는 자세를 가지게 된 자신을 칭찬합니다. 현재와 미래를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알게 된 자신을 칭찬합니다. 팀원들에게는 과제를 할 때마다 정성 있고 풍부하게 질 높은 글을 작성한 팀원들을 칭찬합니다. 세심한 피드백을 작성해준 팀원들을 칭찬합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태도로 생활하고 있는 팀원들을 칭찬합니다.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살피며 계획을 하게 된 모두를 칭찬합니다.
인생 설계와 진로 수업을 들으면서 내적으로 성장한 모두를 칭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안녕하세요. 인생 설계와 진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월 인문학과 1학번 장현승입니다. 일단 장현승의 100세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의 목표는 뚜렷한데요. 일단 20대 때는 일본으로 교환학생, 유학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재즈 피아노 작곡을 입시 준비하던 입시생이었는데요. 근데 입시에서 계속 떨어지고 해서 수능을 봐서 제주대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재즈 피아노를 좋아해서 피아노 곡을 작곡하는 것을 20대 때 목표로 정했고요. 그다음 다양한 아르바이트 해보기를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30대 때 삶의 동반자 찾기. 이건 제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목표로 선정해봤고요. 그 부모님께 주기적으로 용돈을 드리기, 건강 유지하기를 선택해봤습니다. 그 40대 때 아들과 딸들에게 피아노를 알려주기, 가족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기, 뱃살 나오지 않기 등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50대 아내와 해외여행을 다니며 사진 찍기, 60대 때는 피아노를 다시 시작해보기, 그리고 그 후는 질병 없이 아내와 함께 노화로 자연사하기를 골랐습니다. 저의 비전은 3가지인데요. 하나는 내가 몰두할 수 있는 일, 하나는 나만의 방식을 구축할 수 있는 일, 마지막으로 내 자신이 당당할 수 있는 일을 골라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고른 직업들은 제가 취미가 많아서 하고 싶은 일들이 정말 많은데요. 하나는 사진작가, 레코딩 엔지니어. 레코딩 엔지니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음향 감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어 선생님, 정원사. 저희 아버지가 한옥마을 뒤에서 정원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 일을 따라서 해보는 것도 제 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역가가 있습니다. 번역가는 최근에 제가 관심을 들이게 된 직업인데요. 그래서 번역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번역가가 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번역가는 자격증이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통번역 대학원 입시를 해야 돼요. 통번역 대학원 입시를 하려면 일단 문법, 작문, 독서, 암기도 중요하지만 그 회화가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려면 그대로 기계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문장을 제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회화를 하기 위해서 그 교환학생과 유학을 목표로 했었던 거고요. 그 번역은 일거리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일어일문학을 전공하고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그때마다 얻을 예정이고요. 아니면 관련 업계 종사자를 안다면 조언을 구하는 방식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번역업계가 약간 지인들 그리고 학벌을 중시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빠른 번역을 목표로 할 것이며 그리고 프리랜서 사이트에서 번역을 하여 스펙을 쌓으면서 출판사에 계속적으로 이력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VMCAD를 만들어 왔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치 있다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이며 그 일을 하기 위한 과정을 수정, 보완, 실천해 나가며 사는 것입니다. 제 미래의 명함을 만들어 왔어요. 네. 장현승의 묘비명. 제 가족들이 저를 보러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따뜻한 말을 써놨고요. 마지막으로 칭찬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에게 나 자신을 여러모로 돌아보는 수업이었고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나 자신을 칭찬한다고 적어놨습니다. 팀원들에게 적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색함이 없던 조언들을 칭찬하며 또한 매일 꾸준히 칭찬과 감사를 올린 조언들을 칭찬한다고 적어놨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교육과 19학번 하서원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진행할게요. 일단 전 지금 현재 3학년인데요. 지나온 거는 해왔던 거를 적어봤고요. 4학년 때는 본격적으로 임용 공부를 시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적었고 1학년 때는 제가 선수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대회 나가서 금메달 따기가 주된 목표였고요. 2학년 때는 이제 선수를 관두고 학교 행사에 많이 참여해 봐야겠다 했고 3학년 때는 새로운 스포츠 혹은 자격증 따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20, 30대 목표인데요. 당연히 이제 임용고시에 합격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 마지막에 존경받기가 있는데 저의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이제 나중에 저를 찾아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40, 50대에는 이제 가족들과 해외여행에 가보고 싶고 집을 사고 싶고요.
자녀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60, 70대 이제 은퇴를 하고 새로운 직업을 선택해 보고 싶고요. 이제 새로운 운동을 하고 요리 자격증을 따고 싶습니다. 8, 90대 마찬가지로 건강 관리를 하고 여기 자서전 쓰기가 있는데 만족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가정 하에만 제 자서전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많이 단순한데요. 일단 살아있기가 목표입니다. 저의 비전입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또 이제 저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여기 아래 그림을 보시면 제가 하고 싶은 직업 5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여기 1순위에 있는 건데 학교 그림입니다. 저는 중등 체육교사가 되고 싶은데요. 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루트를 통해야만 이제 임용을 볼 수가 있어요. 저처럼 체육교육과 대학교를 졸업하고 임용고시에 합격을 하는 길이 있습니다. 임용고시라고 쉽게 말하는데 풀네임이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이라고 해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고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차 필기시험은 교육학과 이제 전공 A, B로 나뉘어서 시험을 봐요. 교육학이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전공 A, B에 나오는 과목들이 여기 아래에 적혀 있습니다. 2차 면접 시험에는 이제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이 있고 적성 심층 면접, 수업 실연, 실기가 있는데 면접은 말 그대로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업 실연은 이제 내가 교수가 됐다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걸 수업 실연이라고 해요. 교수학습 지도안이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실제로 제가 수업 시간에 만든 지도안이에요. 수업을 보다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실기예요. 체육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과들과는 다르게 실기를 보는데 지역별로 보는 실기가 달라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육상이랑 수영이 있어요. 제가 준비한 건 농구, 육상, 그리고 여기 체조 사진이에요. 허들 높이뛰기랑 그냥 높이뛰기, 그리고 이제 농구 레이업이랑 슛하고 있는 거고 체조는 핸드스프링 동작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저희 VM 카드예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선생님으로 아이들이 꿈과 목표를 정하고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체육 선생님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공을 던져주면서 공 가지고 피구해, 축구해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그런 선생님을 봤으니까 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저와 같은 꿈을 갖는다면 좀 더 빠르게 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미래 명함인데요. 가고 싶은 중학교는 아직 없어서 그냥 미래중학교라고만 넣었습니다. 제 묘비명이에요.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인데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다보다 나를 보러 온 너희들한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고 하얀색 안개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인데 이제 꽃말이 죽음, 맑은 마음, 사랑의 순간이어서 넣어봤습니다. 이제 왼쪽은 저한테 하는 칭찬 피드백이고 오른쪽은 팀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인데요.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은 매사에 감사할 줄 알고 이제 타인을 칭찬할 줄 알며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한 나를 칭찬한다고 적었고요. 팀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을 칭찬한다고 적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생명공학과 1학년 최민지입니다. 맛으로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 최민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저의 인생 설계와 진로를 말하기 전에 저는 요리와 외국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를 바탕으로 20대부터 100세까지 목표를 설정해 봤습니다. 20대는 교환학생 가기, 한식, 중식, 일식 자격증 따기, 식재료에 대해 공부하기, 중국어, 일본어 공부하기. 30대 때는 음식 가게 창업하기, 외국의 다양한 음식점들을 다니면서 연구하기, 중국, 일본 여행 가기. 40대는 외국에 나가 나의 음식 가게 차리기, 유럽 여행 가기, 친구들과 함께 온천 여행 가기. 50, 60대는 새로운 요리
개발하기, 북미 여행 가기. 70, 80대는 노후 계획 짜기, 가족들과 여행 가기, 자연과 함께 살기. 90에서 100대는 가족 사진 찍기, 아름다운 풍경 사진 찍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 기록하기, 후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남기기. 그리고 저의 비전입니다. 첫 번째, 남을 베풀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세 번째, 남에게 인정받는 사람. 저는 솔직히 이 전까지는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뭔가 항상 불안하고 좀 약간 예민하고 약간 그런 성격이었는데 1일 1감사랑 칭찬을 통해서 약간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의 직업은 요리 연구가인데요. 이 요리 연구가는 새로운 음식과 메뉴를 연구, 개발하여 보급하며 음식 관련 사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및 교육 등의 업무를 하는 직업입니다. 이 요리 연구가의 수행 직무는 음식을 소비하는 주 고객을 설정하고 연령층, 소비 성향, 지역적 특성 등을 분석하여 새로운 음식 또는 메뉴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기존 음식과 메뉴를 개선하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리 연구가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요리 연구가가 될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리 자격증 준비를 통해 기본기를 익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요리 자격증을 따야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부가적인 거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요리들을 만들어 보면서 요리 공부를 많이 한다. 세 번째, 장식 꾸미는 연습 또한 한다. 요리가 맛만 있으면 100% 좋은 건 아니고 약간 데코레이션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걸 넣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색감도 중요하니 미술 공부를 한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요리 자격증이니까 요리 자격증을 더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조리사 자격증 어떤 종목부터 따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한식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는 양식, 중식, 일식, 제과, 제빵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여기서 제과 기능사는 쿠키와 케이크 분야이고 제빵 기능사는 빵 분야로 나뉩니다. 그리고 조리 기능사의 필기 문제로는 궁중보건, 식품위생, 식품학, 조리이론과 원가 계산, 식품위생법규의 문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이를 토대로 조리기능사의 필기 시험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의 VM 카드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음식과 메뉴를 연구, 개발하는 요리 연구가로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나의 음식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의 명함입니다. 맛으로 행복을 준다. 다음은 저의 묘비명입니다. 태어나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고 많은 경험을 하고 떠나니 후회는 없다. 저는 진짜 인생에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경험도 하고 아름다운 풍경들도 보면 그렇게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칭찬 피드백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하는 칭찬 피드백은 한 학기 동안 인생 설계와 진로 수업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나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다. 그리고 팀원들에게 하는 칭찬입니다. 1일 1감사 칭찬을 하면서 소통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 뭔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에는 서로 알려주고 도와주면서 많이 의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팀원들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임해준 팀원 모두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선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을 알게 되어서 정말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이 시간을 끝으로 저희는 헤어지고 이제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인생에서 여러분들을 만났다는 것 자체만으로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저의 기억 속에 좋은 추억을 남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학연구 3학년 고병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로는 나의 인생 설계와 진로, 비전, 나의 직업, VM카드, 미래의 나의 명함, 묘비명, 칭찬 피드백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20대 때 취업을 해서 BIM 엔지니어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이런 자세한 것과 관련된 것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사카 여행, 제가 육지에서 왔다 보니까 제주도에 있으면서 좋았던 곳을 친구들과 다시 가서 취업을 다시 되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0대 때는 빔 매니저가 되기, 결혼, 아버지와 골프 여행, 40에서 50대는 랜드마크급 건물 프로젝트에 참여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위한 주택 설계, 노후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60대에서 70대는 감리사 사무소 취직, 70대에서 80대는 책을 출간하고 조경 관리를 배워서 큰 공원에서 공원 관리사로 취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90에서 100대는 20대와 조금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살면서 기억에 남았던 장소를 건강이 허락이 된다면 이렇게 쭉 다니면서 과거를 회상해보고 싶습니다. 저의 비전은 함께하면 편안하고 휴식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 목표로 삼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제 저의 직업은 빔 엔지니어인데요. 일단 빔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IM이랑 이제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의 약자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2D에서 그냥 도면에서 그려서 이런 건축을 설계했다면 이제 3D로 이런 위에 있는 조명이나 바닥, 이런 창문들이 다 재질이 다르고 이런 요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3D로 이렇게 설계하는 것을 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빔 엔지니어는 이런 소프트웨어로 활용을 해서 3차원 모델링 작업을 하고요. 건축물의 설계 과정에서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의 적합성을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의 생애주기 중 건축 재료 및 시설 등 교체 시기나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것을 빔 엔지니어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엔 빔 모델러라고 해서 여러 건축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일단 모델링만 진행하는 사람이고요. 빔 코디네이터는 만들어진 모델을 검토하고 문제들을 도출하고 예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직급에는 빔 엔지니어가 있는데요. 프로젝트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진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제 빔 엔지니어가 되는 방법은 이런 처음엔 전공 공부 및 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건축 기사는 대학교를 나와서 자격 요건을 충족을 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현장에서 일해서 몇 년 이상의 경험을 쌓으면 기사 자격증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서 설비 기사 등의 여러 건축과 관련된 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고요. 이제 설계 프로그램, BIM과 관련된 레빗이나 캐드 등의 설계 프로그램에 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취직을 하셔서 각 회사마다 이런 설계의 방법과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에 관련 회사에서 취직을 하셔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의 VM카드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숙련된 빔 엔지니어가 되어 우리나라의 건물을 안전하고 빠르게 건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명함입니다. 저의 그 이니셜을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저의 전화번호와 이런 메일, 그 다음에 팀 이런 것들을 적어봤습니다. 저의 묘비명은 이건 인터넷에 제가 뒤지다가 이렇게 인상이 깊은 거를 발견해서 저도 이런 걸로 하고 싶어서 찾은 건데요. 제가 죽어서 이제 찾아올 저와 관련된 지인들을 위해서 왔니? 고맙다. 사랑한다. 행복해라. 이런 묘비명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칭찬 피드백입니다. 칭찬 피드백을 이제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가 이제 또래 상담자로 1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엊그제 그게 활동이 끝났습니다. 거기 끝나면서 그 담당자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는데 현재를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과거는 이제 과거에 뭘 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이고 미래는 이제 막 그 미래에 내가 뭐가 이게 돼야지 하면서 막 시간에 쫓기듯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현재는 하루하루에 충실하고 이제 하루에 발전된 나의 모습을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데 제가 1일 1칭찬을 하면서 이것에 조금 더 가까워졌던 것 같아서 정말 좋았고요. 1일 1칭찬뿐만 아니라 여러 과제들을 열심히 한 팀원 및 저를 칭찬합니다. 다들 인생 설계와 진로에서 계획한 진로와 인생 설계를 모두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설계와 진로에서 발표 맡게 된 영어교육과 2학년 송태혁입니다.
우선 잘못했네. 저희 비전부터 말하면 보람찬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보람찬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직업은 코이카라는 한국국제협력단에 들어가는 건데요. 이 한국국제협력단에 들어가려면은 우선 이런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을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단계로는 이제 코이카 대학생 봉사단을 먼저 경험을 하는 겁니다. 우선 이 코이카 대학생 봉사단을 들어가려면은 자격 요건이 지원 시점 기준 만 18세부터 28세 이하, 학력은 이제 졸업이 1년 이내면 되고요. 어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면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1단계를 거치고 나면은 다음 단계인 이제 다자 협력 전문가 KMCO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전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우선은 모집을 하고 그리고 서류 면접을 통해서 이제 심사를 하고 신체 검사를 하며 그다음 마지막 최종 발표를 하면 이제 뽑히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한 2년간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협력기구 시험을 보게 되면서 그게 붙게 되면은 이제 코이카라는 기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저의 VM 카드는 이렇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봉사활동을 다니며 내가 가보지 못한 곳을 가며 세계 곳곳에 친구들을 만드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미래 명함이고요. 저의 묘비명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나를 사랑하는 이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이곳에 잠들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자기 암시문 소감 내기로 소감을 발표하면은 이제 사소한 것에 맨날 감사를 하다 보니까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고 칭찬을 맨날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좋은 점이 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산생명의학과 21학번 강길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 똑같기 때문에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설계와 진로에 대해서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짧고 굵게 사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물론 현재 이후로는 생각을 해본 적이 크게 없었지만 60대 이후로는 해야 할 일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20, 30대, 40, 50대, 60대 그 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20, 30대는 대학 졸업을 꼭 하고 싶기 때문에 졸업을 목표로 넣어봤고 지금 시국이 좋지 않아서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여행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도보 여행이나 해외 여행을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직종의 일을 경험해보고 그 중에서 잘 맞는 직업을 찾아서 돈을 열심히 모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40, 50대가 돼서는 잘 맞는 직업을 20, 30대에 찾은 후에 그 직업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또 모으고 그 모아놓았던 돈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21년도의 저로서는 카페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60대 이후에는 카페가 되었든 다른 게 되었든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의 비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의 비전은 남들이 인정하며 무시받지 않는 사람, 그리고 걱정 없이 사는 사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 직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 직업을 고민을 계속 해봤는데 3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랑 도전하고 싶은 직업, 그리고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꿈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과에 대해서는 아쿠아리스트랑 수산질병관리사가 있는데 아쿠아리스트가 조금 더 되고 싶기 때문에 아쿠아리스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아쿠아리움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려면 대학을 굳이 나오지 않더라도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그리고 필수적으로 그 스킨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격증을 많이 따면 딸수록 좀 더 취업하기도 쉽기 때문에 크게 단계 없이 자격증 취득으로만 취업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하고 싶은 직업에는 사진작가와 카페사장이 있는데 사진작가와 카페사장 둘 다 딱히
단계가 필요하지 않고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따로 설명을 적진 않았고요. 오래된 꿈에 대해서는 상담사가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해결책을 찾아주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상담사를 계속 꿈꾸고 있었고, 그리고 저는 살면서 하고 싶은 직업을 딱 3가지로 정해보았는데, 첫 번째는 아쿠아리스트, 두 번째 사진 작가, 세 번째 카페 사장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3가지를 꼭 해보고 싶고, VM 카드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양 생물들을 위해 헌신하는 아쿠아리스트로 맡은 일에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는 해양 생물들이 불편하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미래 나의 명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 다 해보았는데 저는 두 번째 맨 마지막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마지막에 앞에 있는 그림은 강이라는 글자를 커피잔처럼 만들어 보았는데 잘 만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묘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보다 더 자유롭게 잘 살 순 없다. 저는 누구보다는 아니겠지만 저는 제 자신이 자유롭게 또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묘비명을 정해보았고, 마지막으로 칭찬 피드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한테는 물론 귀찮기도 했고 그리고 또 까먹기도 했지만 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 팀원분들에게는 모두 매번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멋있었고 한 학기 동안 지치는 모습 없이 모든 과제와 수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한 분 한 분 해주신 피드백들 모두 다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좋은 인연들을 알아가는 것 같아 행복합니다. 같은 팀은 아니었지만 같은 수업을 들었던 모든 학우분들께도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멀티미디어 디자인 전공 김보성 1학년 배치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와 같습니다. 우선 저희 인생 설계와 진로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20대 대외 활동과 동료이고, 그리고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는 것, 그리고 작게 공부와 독서를 하는 습관과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서울대는 독립과 결혼 자금을 마련하고 싶고, 전공 능력을 개발하고 직무 능력을 개발하고 리더십도 개발을 하며 운동 습관을 계속해서 기르며 저의 집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40대 때는 회사 생활을 즐겨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취미도 개발을 하고 건강한 몸을 장점 유지를 하고 돈을 많이 모아서 부모님 집을 마련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포 디자인적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저만의 작업실을 꾸려보는 게 저의 꿈입니다. 50대에는 학과 활동을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전시회를 열고 학원 강사가 되어 아이들도 가르쳐보고 그리고 새로운 직업도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해외여행도 다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50대에 지나간 시점에서는 개인적으로 경영도 해보고 싶습니다. 60대에서는 작업실을 더 확장을 시켜서 여러 사람들과 작업을 하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낯선 곳으로 멀리 이사를 가보고 싶고요.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잠시만, 이거 빨리. 이거 가져야 돼. 2개 같이 잡아야지. 그리고 저는 이제 70대에는 작업실을 창업을 하고 싶습니다. 전공 공부도 하고 그리고 운동도 새로 배워보고 재테크 공부도 추가로 해보며 맛집도 탐방해보고 싶습니다. 80대에서는 사진 작가가 꿈이고요. 추가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활발하게 맛집 탐방을 하고 이제 청년 디자이너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저만의 책도 써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90대에는 제 인생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을 해보고 싶고요. 90대 또래 사람들과 여행을 다니며 제가 찍은 사진을 전시해보고 싶습니다. 100세에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글을 써보고 청년들의 문화를 탐색해보고 젊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행도 추가로 다녀보고 이제 110대 그리고 120대의 새로운 직업을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저의 비전은 경험을 통해서 여러 문화를 느끼고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직장, 가정, 사회관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고 끝까지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직업은 시각 디자이너인데요. 사실은 저는 이미 시각 디자이너입니다. 어쨌든 꿈을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뤘고 시각 디자이너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시각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시각 디자이너는 사실 포토샵을 조금 할 줄 알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면은 할 수 있는 직업인데요. 제가 꿈꾸는 시각 디자이너는 여기서 조금 더 다릅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와 대외 활동에 참여하여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고 전공 수업 외에 개인 작업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대회를 통해 검증 받아보기입니다. 시각 디자이너 안에서는 포토샵 말고 이제 뭐 사진도 될 수 있고요. 포스터 작업 그리고 이제 타이포그래피라는 서체도 작업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세분화시키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모든 직업을 통합시켜서 저의 꿈으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제 VM 카드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하고 가치 있는 시각 디자이너가 되어 소비자에게 재미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의 미래 나의 명함인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저 시각, 모든 것을 통합한 UI, 그리고 비주얼 디자인, 아트 디렉터, 모든 것을 통합한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묘비명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구절에서 따왔는데요. 순두가 교대로 나는 것은 힘을 비축하기 위함이라 사람도 그와 같아 높고 낮음은 원래 없는 법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는 뜻으로 제 묘비명을 지어보았습니다. 칭찬 피드백입니다. 저는 이제 인성 설계와 진로 과목을 통해서 20대 구체적인 나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음에 정말 감사하고 있고요. 팀원들에게는 항상 꼼꼼하게 피드백을 해주시고 열정적으로 임한 만큼 미래의 멋진 인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기분 좋은 수업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